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 윤재관 부대변인은 마치 선불 맞은 멧돼지 마냥 펄펄 뛰면서 부대변인 나와? 홍보석에 나와야지. 그렇죠. 사모님 일인데. 사모님 일인데 말이야. 펄펄 뛰면서 어떤 놈들이 감히 김정숙 영부인을 갖다가 이름을 올리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느냐, 악질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그와 같은 악질적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중, 그야말로 법적 대응을 갖다가 불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짜 뉴스의 스토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죠. 뭐 예. 오부제다 예. 뭐 하고 뭐 조건도 하고 한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배급의 이제 핵심적인 기관으로 네. 배급 주체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뭐 배급을 하는 건 아니고 지오용과 백제 약품이죠, 약품. 네. 그 두 군데서 이제 이거를 방출하는 배급 기관으로 하는데 네. 그 지오용의 그 대표가 네. 조선혜 씨, 김정숙 여사와 뭐 숙명 동기다라는 이제 뭐 동문이다 이러죠. 뭐 숙명 동문이다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분은 조선혜 씨는 인일여고, 인천에 있는 명문여고죠. 인일여고 출신이고 우리 여사님은 숙명여고 출신인데 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지 또 알아봤더니 또 이분이 조선혜 씨가 숙명여대 약대를 나오셨네. 네, 숙명여대 동문은 맞는 거죠? 아니죠. 우리 영부인께서는 경희대학교 문재인 대통령과 선후배입니다. 아주 절친 또 손혜원 여사가 꼭 숙명여대입니까? 아니다. 그 여인은 또 숙명여고의 홍익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숙명이라는 그런 공통점에는 그건 안 맞아. 숙명하고는 안 묶이는구나. 그러니까 선불 맞은 멧돼지 마냥 펄펄 뛰는 이유가, 우리 여사님은 숙명여고를 나왔고, 저같이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손혜원이 뭐 숙명으로 얽혀 있다 뭐 하고 하니까 이게 또 숙명 여대 약대 나왔다 그러니까 잘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또 숙명여고와 이걸 또 숙명여대 약학과를 얽어버렸었는데 펄펄 뛰었구만. 뭐 이렇게 뭐 있어, 그러지 말라고 알리면 되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마스크 얘기도 나왔어요. 어제 보니까 윤재관 부대변인이 지난번에 우리 여사님이 말이지 나갔을 때 썼던 마스크가 일제라는데 그것 또한 가짜 뉴스다. 저거 아시죠? 노멘클라투라. 네. 소련 동구가 이제 공산주의 배급 경제하니까 중앙 계획 경제. 소련이 망할 때까지 소련 군들은 뭐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뭐 조선인민민주공화국에 뭐 가이든 간에 팬티러닝을 지급을 받지 못했대요. 중앙계획통제국에서 팬티러닝 생산하라는 지시를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 배급이 생기면은 그 배급을 하는 노멘클라투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특권 계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배급제를 하니까 벌써 사람들은 이게 잘 수급이 원활치가 않잖아요. 배급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또 오르는 건 또 노멘클라투라. 이게 배급하는 데에 또 야료가 있지 않느냐. 오랜만에 들어봐요. 야로 뭐 있지 않냐 하면서 또 지호영을 뒤져봤더니 숙명 이 앞에 여대 약학한데 이 숙명과 또 손혜원과 뭐 이게 얽힌 거 아니냐고 했는데 뭐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두 가지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김정숙 여사님께서는 조선혜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뭐 일단 일면식도 없다. 믿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뭐. 믿습니다. 믿고요. 근데 두 가지만 또 꼭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현재 어쨌든 간에 전국의 23,000개 약국 중에서 조선혜 씨가 있는 지호역에서 17,000개, 백제 약품이 한 5천여 개, 이 두 군데서 독점하다 보니까, 독점을 했으면은, 그럼 원활해야지, 공급이. 그야말로, 지금도 보면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또 여기 독점이니까 하루에 보니까 이문이 몇십억씩 남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음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뭐가, 첫 번째 그거고. 그러니까. 이런 특혜를 가져간 사람은, 뭔가 권력과, 그죠? 노멘클라투라.
배급에 이 물줄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문이 짭짤한 거예요. 이문이 짭짤하다 뿐이 있어. 떡만 들어 놓으면 콩고물이 손에 묻듯이 네네. 쌀 배급해주는 놈은 쌀도 다 빼먹게 돼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배급해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하루에 10억씩 수십억? 10억, 10여억. 20% 마진을 준다. 자동으로 주는 거니까. 자동으로 주는 거니까. 배급 루트를 그러니까 확보해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흔한 얘기로 야로가 있을 것이다. 그 야로가 과연 숙명 동문인 숙명 동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명 동문인 하다 보니까 이제 헛발질을 한 거고 그렇다면 뭔가 관료들이 또 뭔가 개입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나면 대한민국 검사님들 반드시 밝히십시오. 두 번째.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이거는 이 특혜준 야로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건 배 아파서 못 삽니다. 제가. 이게 저 의약품 유통 네. 회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네. 왜 꼭 지오형과 백제 약품이냐라는 그런 의문에서 출발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 제기는. 예, 사실관계는 숙명여고와 숙명여대 또 헷갈려서 손해원과 뭐 정국과 이렇게 헷갈려서. 두 번째 보면은 이 조선해 씨가 있는 이 지오형은 연간 매출액이 한 2조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큰 회사죠, 2조. 그 유통만 해갖고 어마어마한 회사고 사회적 여류 명사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 묘하게 조선해 씨랑 또 김정숙 씨랑 또 손혜원 씨랑 같은 연배예요. 55년생, 54년생.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손혜원 씨도 여류 명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청와대 설명 믿습니다.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믿고 일면 수도 없다는 걸 믿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대한민국 정의로운 검사님들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라는데 왜 갑자기 조선의 특혜 지호영 나오니까 왜 갑자기 모든 국민들이 그야말로 김정숙 여사를 바라볼 정도로 김정숙 여사는 국민 밉상이 됐을까요? 그 국민 밉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네. 그 아침 10시쯤에 저희 동네에서 네. 전철역까지 걸어가면 찍은 사진 2장인데 네,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줄이 지금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서 네. 100m 이상 쭉 서 있는 뭐 사진 보시면 뭐 알 텐데 네. 자 배급제가 실패한 거예요. 네. 어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실패하고 네. 이 와중에 특혜를 보는 뭐 지호영과 뭐 약품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니까 거기 뭐 엄청 서 있고 네. 조금 한 2, 300m로 가니까 그 약국은 줄을 하나도 안 서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드디어 배급제가 이제 원하는 성공했구나 정착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약국은 오후 5시에 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 배급제라는 것이 우리는 익숙지도 않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막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네.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들고 나오려니까 지금 뭐 대리 신청도 가능해준다 뭐 하고 했지만 일선엔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니 이게 80세 이상 10세 미만이에요. 그 12살이면 어떡할래요? 아니 그 아이들 뭐 소아암 환자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이 배급제라는 게 저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하면 뭐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이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네. 야 너 청와대에서 그렇게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겨우 배급제 가지고 배급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네. 거기서 이 배급제 신설해 가지고 특혜받는 놈들은 지호영인데 숙명으로 시작한 학교를 나왔잖아 라고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몇 명인 줄 저 정권이 화를 내고 할 때도 네. 좀 잠잠해지고 하면 이런 살짝 그 기자들한테 이거 아닙니다. 숙명여고, 숙명여대 약학과 뭐 관계 없습니다. 설명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여사님께서 시퍼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막 꾸짖듯이 국민들은 왜 그런 의구심을 갖겠습니까? 이게 좀 국민 밉상 아닙니다. 난 김정숙 여사가 국민 밉상 아니라고 믿는 사람인데 네. 국민 밉상으로 또 요새 또 그런 사연이 있나요? 그 바로 2월 20일에 짜파구리죠. 짜파구리. 짜파구리 파한데서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 가슴에다가 대못 받고 소금 뿌리고 뭐 별거 다 한 거예요. 그날 저 비등점으로 치솟아 가는 날. 네네. 그리고 어떤 또 뭐 대학 교수님이 뭐 잘 아시는 분이 네. 이 문해 능력, 문명이다. 네네.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문명의 네네. 어떤 일들이 일어난 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인문학적인 그 참 치매 현상은 아니고 정박한 현상이 정신박약 네네. 현상이다. 네네. 그 영화에서 그 짜파구리라는 거는 그 부자들의 위선을 나타내는 그렇죠.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예. 500원짜리 라면에다가 이제 3만 원짜리 체크살 넣어가지고 먹는다는 게 그렇죠. 그 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건데
아니 영부인께서 왜 그 짜파구리를 그 더군다나 이연복이라는 무슨 뭐 대한민국 최고 셰프를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돼지고기하고 파를 아니지 짜파구리 돼지 체크살에다가 체크살 대신에 돼지고기를 넣고 기름기를 많이 짜장면은 원래 돼지고기를 넣으니까 그다음에 뭐 파를 듬뿍 넣어서 이거 한 거 자체가 이 문해 능력이 굉장히 박약하다는 걸 들은 게 아니냐까지 지적을 할 정도니까 네. 그분한테 미인이 된 거죠.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황태순 TV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그걸 쭉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네. 사진 아카이브를 봤더니 이 양반이 진짜 욕을 자실만 하구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뭐 2018년에 가서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중국 가서 혼밥 한 것. 혼밥이야 뭐 대사가 잘못한 거죠. 아니 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서민들의 삶을 체험한다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시죠? 대통령 앞에 턱하니 나서갖고 아니 총리 뭐 집권 여당 대표 네. 비서실장 가는데 앞에 그냥 막 씩씩하게 화가 난 듯이. 아니지 오만한 꽃을 이렇게 딱 꽂으면 딱 되는데 거기 꽃을 빠뜨렸더라고. 누구지? 뭐야 탁현민이가. 네네 그래요. 또 놓고 닦고. 거기다 뭐 대한민국 역대 영부인이 어떻게 대통령 전용기타고 자기 혼자서 허황옥이 그 기념탑 한다고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얘기한 기억이 나요 제가. 뭐 지금 당신들 청와대는 네. 뭐 허황옥 네.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 무슨 기념 그 행사라는데 네.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영부인을 보내는 게 뭐 국격에 맞는 뭐 그런 일이라고 자부할지 모르나. 네.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날, 김정숙 여사가 네. 국민의 지탄을 받는 날이 곧 온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순리를 모르느냐고 저희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허황옥 거기 가는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혼자서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 조사하면 여론조사하면 리얼 센티미터에서 조사하면 한 49% 나오겠다. 잘했다고. 제대로 조사하면 5% 이하로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보면 뭐 다 아시죠? 뭐 경인선 가자. 네. 그 김경수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저럴 수도 있겠거니 이럴 수도 있겠거니 하다가 드디어는 국민들이 짭하고 그래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세간에는 보면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민영삼 씨라고 알죠? 네, 종편에 진짜 펄펄 나던 민영삼이가 2017년 초에 갑자기 어느 날 종편에서 퇴출됐습니다. 네, 똑같은 운명을 맞았군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퇴출됐는데 퇴출된 이유가 뭐냐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시절이겠지. 후보 되기 전에 경선 시절인데 그러니까 뭐 이쪽에 보면 안희정이도 있고 저쪽에 누구도 있고 할 텐데 그때 보면 모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갖다가 우리 전라도 말로는 김정숙 여사가 좀 너무 나댄다한다. 그 이야기했다고 바로 퇴출됐고 그 옆에 앉아서 그냥 침묵을 지켰다는 사람 또한 경고를 먹었습니다. 우리 황태순 대표가 네. 대통령 외유 나가면 꼭 여사님 일정을 챙겨가지고서 네. 우리 방송 해드렸잖아요. 뭐 관광 일정 외에는 뭐 거의 없는 영부인 외유 활동이었고 앙코르와트, 체코 황금성당 우리나라 강남 40대 50대 주부들의 버킷리스트를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지어나가는 그런 행적을 보였고 또 어느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려고 지구를 거꾸로 돌아서 갔다가 또 다른 나라 이렇게 가는 그런 해괴한 일정도 나왔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영어 잘하는 어떤 여성분이 꼭 통역사로 강경화 외교부 따라가는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이제 좀 화가 막 쌓여 있다가 배급도 자기는 마스크 계속 나와가지고서 뭐 해놓고 말이야 무슨 또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도 하나 못 해주면서 뭐 배급제 한다고 하고 하는데 아니 배급제로도 특히 보는 내가 여자 대표분이 숙명 나왔다 그러니까 막 의구심이 막 폭발한 건데 저는 청와대에 지금 이 순간도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 나온 숙명학교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화를 내고 숙자만 나와도 화를 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 민심에 깔려 있는 분노들을 생각해야지. 여사님이 말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여자가 말이야 무슨 특혜 받다고 지금 나오고 하는데 배급제가 생기면 배급제에 따른 특권청이 생기고 그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소련 동구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 뭐 또 길길이 날뛰면서 말이야. 허완국 뭐 대통령 전용기 보낼 때 도도하게 말해 발표하던 모양의 얼굴 해가지고 돌팔면 날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민심은 그래서 정관정효에도 나오죠. 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 즉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은 또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갖다가 전복시키고 뒤죽기도 한다.